자, 그럼 마지막 계약서 특약상 마지막 하단 필수 기록 내용 보겠습니다. 자, 특약사항을 쭉 상에 맞게 다 적고 나서 마지막에 이 양식으로 이 리스트 매뉴얼에 적으셔야 됩니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체결 후 임대인, 임차인 어느 한쪽이 계약 불이행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우리 아까 가계약금 문구하고 비슷하죠? 이 문구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굉장히 차이 많이 납니다. 이 문구 안 넣어주면 이렇게 배액 상환, 포기 이런 식으로 안 가요. 그래서 그 위약금에 있어서 세금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세금 문제가 원천 징수 소득세 징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소득으로 해서 종합소득세 내야 되고, 이렇게 신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적어도 그렇게 되는데, 이거 안 적었을 때는 소송 붙어버리면 부동문자에 의한 배액 상환은 효력이 없다. 약관법에 의해서 이런 판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구 내용을 마지막에 꼭 넣어주셔야 돼요. 임대 계약이든 매매 계약이든 아파트 계약이든 상가 계약이든 어떤 계약이든지 간에 이 문구 특약상 하단에 이 특약을 반드시 기재한다. 진한 동그라미 표시해놨죠. 진한 글자로 이 문구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 문구 거의 안 넣어요. 계약할 때 인쇄된 부동문자에 있다라고 해서 안 넣어요. 안 넣으시면은 법적으로 붙었을 때는 문제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개업공유중개사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본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계약 체결에 따라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유중개사의 고의나 가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근데 한쪽이 불이행했을 때는 이번에 재계약한 건도 저쪽에서 불이행했으니까 수수료는 저쪽에서 양쪽 다 줘.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문구 적어 놓으셔야 돼요. 쌍방이 각각 지불한다. 한쪽에서는 배액 상환 받아서 이익을 받는데 수수료 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중개 보수에 관한 특약사항 마지막에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 문구가 부동문자에 있잖아요. 인쇄된 부동문자에. 그 부동문자는 효력이 있다 없다? 법적인 효력이 없다. 자, 그다음 기타 사항은 민법, 임대차 보법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이 말도 꼭 들어야 되죠. 이 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전대차 계약할 때 전대차 계약서 샘플도 드렸는데, 전대차 계약할 때는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리금 주장도 할 수 없어요. 전대차 계약을 해서 전차인으로 들어간 임차인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민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 본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위 특약사항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읽고 듣고 충분히 인지하고 공부서류와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 날인한다. 이거 좀 디테일하게 제가 글자를 좀 더 잡아 넣었어요. 여기 수업 시간에 오기 전에. 그냥 돼 있는 문구에서 더 넣었거든요. 자, 더 넣은 게 본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위 특약사항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읽고 듣고 충분히 인지하고 또 뭐가 있죠? 공부 서류하고 첨부 서류를 확인한 후에,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공법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구 단위 계획이나 고도 제한이나 미간지구, 경간지구, 중점 경간지구 이런 제약사항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확인한 후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이의 제기 안 한단 말이죠. 확인하고
당사자,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날이 난다. 우리 부동문자에는 서명 또는 날이 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명 날이 난다. 요 문구를 마지막에 적습니다. 자, 설명 보시면 특약상 마지막에 위 특약을 기재하고 마지막에 첨부 서류를 기재한다. 첨부 서류는 토지 이용 계약인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건물 모두,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해양도 평면도 요거는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이번에 저희들 집합건물 상가 임대 계약하는데도 제가 토지대장하고 다 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토지대장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지권 지분이 신탁회사로 되어 있었던 것들이 지분이 토지 등기부를 떼면 대지권 지분이 넘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등기부를 자세히 보니까 집합 건물 등기부를 자세히 보니까 처음에는 신탁 등기로 토지 별도 등기 있다고 돼 있었어요. 그렇게 했다가 그게 지워지고 대지권이 이제 소유권으로 바뀌면서 이전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토지 등기부를 다시 확인한 거죠. 토지 등기부를. 페이지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집합 건물 상가 매매를 할 때, 집합 건물 상가 매매를 할 때 토지 별도 등기가 있으면 반드시 토지 등기부 떼보셔야 돼요. 반드시. 토지 등기부 안 떼시면 큰일 나요. 그러면 대지권 지분에 가압류가 있는지 압류가 있는지 건저당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지권이 소유권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대지권이 소유권이 아니고 다른 권리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대지권이 소유권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 들어갈 때도 대지권 지분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부동산 자체 문제가 있는 물건이죠. 그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집합건물 상가하실 때. 자, 그래서 첨부 서류도 꼭 마지막에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첨부 서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1페이지 맨 위쪽에 같이 표시해 주셔야 되죠. 체크 표시하시고 그 밖의 자료 제출에 평면도라든지 건축물 현황도 뭐 계약갱신 청구 요구권 이렇게 행사한 거 표시한 거 이런 내용들 뭐 이제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기재를 해 주셔야 돼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1페이지 맨 위에. 그러면 그거 기재 안 하면 중개사법 위반으로 벌칙이 있어요. 체크 표시 안 하시면. 그러면 상가 건물이나 이런 거 계약하실 때 임대 계약하실 때 토지 이용 계약인서를 한 번씩 빠뜨리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계약을 했어요. 공인중개사도 확인 안 하고 계약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해운대 그 군함로 있는 쪽에 그 옛날 하얏트 호텔, 파라다이스 호텔 좀 못 가서 거기에 도로가 확장되면서 상가 다 뜯겨져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계획도로에 있어서 다 뜯겨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확인해서 이제 도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건설가에 확인하거든요. 건축가 말고 건설가에 확인해서 도로 부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계획도로 저쪽으로 돼 있어 가지고 돼 있던데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이게 된 게 그럼 언제 실행되나요? 물어보시고 계약하셔야죠. 들어가서 6개월도 안 돼서 쫓겨났어요. 그 주스 파는 집, 그 음료수 파는 집이었거든요. 제 아는 학생이. 예,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서 빠뜨리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가능하시면 모든 공부 서류는 다 떼가지고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토지 대장이든 그 다음에 토지 별도 등기 있을 때는 토지 등기부 반드시 집합건물도 발급받아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입금 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자, 설명 보시면 계약서 마지막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입금 계좌를 기록하는 것이 좋다. 중개수수료는 계약 시에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